그 어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우리 현근태 변호사님은 한병도 원내대표 어떤 사람을 좀 알고 계십니까? 일단 이분이 뭐 총학생장 386 출신이죠. 가장 크게는. 그리고 저는 아마 이분이 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정무수석을 했었거든요. 문재인 네. 정부 때. 지금 당청 간의 관계가 조금 뭐 삐그덕거리고 막 이래요. 그래서 정무적인 지난번에 뭐 정무특보도 선정하고 막 이랬잖아요. 지금 정무수석 계신 분은 또 뭐 후보 나온다 그러고. 그러니까 정무적인 역할이 국회에 계신 분들도 의원들도 다 당청 간의 소통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님도 그때 정무 비서관 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, 한병도 의원은 정무 수석을 했고. 물론 비서관하고 수석이 뭐 큰 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리고 뭐 한병도 의원이 또 그 얘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4개월만 할래 막 이랬거든요. 할 수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. 열어놨어. 본인은. 열어놨어. 예. 나는 오히려 그게 진정성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4개월만 하겠다 그러면 물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나중에 할 사람들이 찍어줄 것 같지만 아니 4개월 갖고 뭐해. 또 5월 말까지예요. 근데 지방선거 6월 초잖아요. 그러면 선거 앞두고 그만둬야 돼요? 그건 말이 안 되죠.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명도 의원이 약간 열어놓은 게 오히려 약간 다른 세 분들은 뭐 4개월만 하기 그랬잖아요. 약간 진정성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. 난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봐요. 우리 노예 변호사님 혹시 우리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거라고 대략 예측은 좀 하셨어요? 네. 많은 여론 보고. 예.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는 해주더라고요. 그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. 네. 근데 이제 박정 의원이 좀 세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1차전에서 떨어지셔가지고. 백혜란 의원이 네. 이제 돼 있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한병도 의원이 될 거라는 얘기를 사실 해준 사람들이 좀 있었었죠. 다 뭐 남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은. 근데 이제 한병도 의원이 그 좀 약간 중도적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서. 현재 지금 당 대표하고의 이제 관계나 혹은 청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 중에서는 잘 하시지 않을까. 원만하게 할 것 같다. 기대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민동기 평론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이번에 부임하셨는데.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괜찮아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뭐 기사 관리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합리적이다. 예. 합리적이다.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외로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까는 얘기를 해주거든요. 대체로는. 근데 네. 한병도 지금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은 분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아니 뭐 기자들 사이 보면은 한병도 하면은 축구를 일단 잘한대요. 축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이름이 한병도인데 술을 한 병도 못 마신다 이런 얘기가 술을 안 좀 이렇게 좀 드신다는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자리를 은근히 당에서 많이 했다. 예결위원장도 했죠. 그렇죠. 정무수석도 했죠. 그렇죠. 전략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. 요직을 은근히 다 했다. 이런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 했는데 또 이재명 대표 때는 전략위원장을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 구분도 아니고 이분이 또 전북 출신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은 약간 수도권 출신이에요. 이게 꼭 지방 따지는 건 아닌데 선거 때 결정적으로 가면 또 지역도 조금 관여돼요. 사실은. 왜냐하면 세 분이 수도권이었고 백혜련 의원은 약간 수도권이었고 전북. 근데 요즘 또 아시겠지만 우리 당에 또 전북에 또 센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. 참 전북분들이. 쓴 사람이 많아요. 그런 것도 조금 작용했다고 봐요. 저는. 예. 전북이란 지역적 특성도 어쨌든 원내대표 되는데 호남에 의원님들이 많잖아요. 많기도 하고 또 호남 분들이 또 어떨 때는 또 잘 뭉쳐요 또. 그래서 약간 그것도 작용하지 않아요.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. 뇌피셜입니다. 뇌피셜.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캠페인 중에 전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당의 공천원금 의혹이라는 핵폭탄이 떨어져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사실 해왔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공천 헌금도 있는지 확인하겠다. 그러니까, 이게 네. 사실은 약간 획기적이었다고 봐야죠. 왜냐면은 제가 사실 듣기로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들 조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좀 네. 쉬쉬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렇죠. 네. 구의원, 시의원 플러스 뭐 다른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. 제가 제일 많이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당에 뭐 속하지 그 않습니다. 쓴소리를. 네.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. 내부적으로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 이거 제대로 한번 다른 것까지 한번 해결해 보겠다. 이거는 휴먼 에러다.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해서 오히려 저는 좀 믿음이 간다. 근데 실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 같아요?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사 미루셔도 돼요. 대변인 답변이 가능해요. 보니까 지금 아니 오늘부터 저도 이거 방송에 나가서 제보센터 만들자라고 얘기했어요. 제보센터 네.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준 사람이 공천되고 돼버렸으면 아무 상관없어요.
근데 줬는데 안 됐어. 그럼 대부분 돌려주니까 또. 근데 줬는데 공천 안 됐는데 안 돌려준 경우 그런 것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예. 거 문제. 그런 거 뭐 많겠어요? 그러면 결국은 현재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. 현재 있는 사람, 현재 뭐 시의원, 도의원들은 할 리가 없잖아요. 그럼요. 자기 나라니까. 당연히 안 하지. 그러면은 예.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지나간 과거의 거. 옛날에 지금 정치 그만둔 사람. 그런 분들한테 근데 이제 이게 또 실명이 드러나면 우리 당에서 또 어찌 보면 못 될 수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긴 하는데 일단은 무기명의로라도 좀 무기명 제보센터를 투서라도. 좀 받아서 네. 조사를 할 수 있게 물론 조사하다 보면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절대 드러날 리가 없어요. 전수조사한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? 그런데 안 현직 하죠. 내가 만약에 현직에 있어. 그런데 뭐 주고받은 사람이야. 누가 얘기하겠어요? 얘기할 리가 못하죠, 없잖아요. 못하죠. 예.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익명 제보센터를 받으면 누군가 옆에서 들은 사람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라도 해서 이걸 어쨌든 뭔가 수면 위로 아니면은 뭐 드러내야지. 그렇지 양지로 않으면 내놔야지. 근데- 전수조사해서 의미 없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김병기 의원에 대한 그 결론부터 정확하게 민주당 차원에서 그렇습니다. 빨리 시급하게 그렇습니다. 내고 나서 이제 글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. 오늘 윤리심판원회 열었고 윤리심판원이 열고 오늘 내로 결론을 낼 거라는 그런 보도는 나오는데 네. 비상징계. 예.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보니까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길 요청한다 그랬는데 애당의 길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? 아니에요? 탈당하라는 거 아닙니까? 탈당하라는 거. 아니 제명시켜야죠 사실은. 네. 네, 그리고 뭐 비상징계 얘기까지 나오던데 제가 현실적으로는 저는 좀 지금도 늦었다고 보고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실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부채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어요. 김병기한테. 네,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래서 믿을 게 좀 있었나 보다. 왜냐하면 오늘 윤리심판원에 들어갈 때까지도 나는 소명하겠다. 네, 나는 맞아요.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할 수 있다. 클리어하게 할 수 있다. 난 지금 이거 너무 억울하다.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.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.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윤리심판위원 해봐서 알잖아요. 제가 그 심판위원이었어요. 결론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? 네, 당사자가 쉽지가 나오면? 않고 당사자가 이제 와가지고 하면 물론 이제 그게 그 위원장의 뜻하고 부위원장의 이제 뜻이 사실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주심이 또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도 그 지금 현재 위원장이 더 세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사실은 이제 믿고 있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좀 그래요.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그냥 좀 지켜보는데 민주당이 네. 그래도 정청래 당대표가 이거 비상징계 한다 그러면 좀 맞아요. 세게 네.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나올 거는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게 모양새가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인데도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게 선거를 앞두고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 안으로 빨리 클리어하고 끝내줘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.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 공천 관련된 문제는 그렇습니다. 이게 그 500만 원씩 특별한 후원금을 낼 수 있잖아요. 1인당. 그렇게 되면 4년 동안에 사람이 500만 원, 500만 원, 500만 원, 2천만 원까지는 그 무조건 돈이 그 돈이네, 낸대요. 생각해보면 또. 그래서 예. 그런 식으로 나온대요.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돈을 따로 갖다 줬다가 안 되면 돌려주고 이거하고는 별개로.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찾아내기는 어려울 텐데 사람들이 만약에 500만 원씩 계속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. 시구의원 중에 예, 예. 그리고 자기한테 막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되고 난 다음에 얘기했죠. 그러면 그 사람을 다음에 또 공천 안 주고 그냥 제낄 수 그렇죠. 있을까? 네. 사실 그게 어렵다는 얘기여서 그런 거는 좀 정확하게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윤리심판원 이제 심판원으로 이제 해주셨다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내부 분위기가 통상 어떻습니까? 예를 들면은 그 소명할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거예요?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명을 오라 그래서 들어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네. 안 들어봐도 되겠다는 사람이 서면으로만 있어요. 하는 사람이 있고. 네, 네. 그래서 본인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와서 얘기를 하게끔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을 엄청 오래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지금 김명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가 소명을 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있다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요. 하나씩? 먼저 주심이 먼저 전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하나씩 질문을 하고 의견을 이제 물어보고 통합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건은 엄청 중요한 건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질문하고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아까 비상징계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사실은 2020년도에 김홍걸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의 비상징계로 제명된 사례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강득구 신임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
그 쉽게 이 사안을 뭐 짚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. 그렇죠. 네. 비당징계 얘기하는 거는 아마 윤리 절차는 뭐 저는 뭐 안 해봤는데 이게 뭐 사법 절차가 아니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거든요. 뭐 당에 누가 되거나 뭐 명예훼손, 꼭 무슨 유죄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논란이 되고 당의 명예가 훼손되고 당의 뭐 지지율이라든지 그게 약간 영향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아마 그 윤리위원님도 예전에 김병기 의원하고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. 김병기 의원님도 예전에 이런 부위원장을 검증- 했었었죠. 그랬기 갖고 때문에. 이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또 지금 소명을 뭐 했느냐 안 했느냐 뭐 미루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맞아요. 그런 윤리위원들한테 좀 확실하게 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윤리 심판이라는 게 뭐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이 더 커요. 사법적인 판단보다. 그럼요. 예. 네.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아마 오늘 중으로 결정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중으로 아마 제 관측에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중수위의 최고 수위의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고.